안녕하세요. 안태곤의 니나입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첫 시간이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텍스트에 집중해서 소설을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and asked them whether the drawing frightened them. 이게 한 문장이죠. 일단 주어 동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중간에 쉼표 끊어 읽기도 우리가 끊어 읽고요. I showed. 나는 보여주었어. My masterpiece. 나의 걸작품을. To the grown-ups. 어른들에게. 여기서 제가 showed를 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있죠. show에. 보여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문 오형식이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앞으로 차차 이 기본문 오형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설명들이 좀 이렇게 계속 촘촘히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조금씩 파편적으로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거였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문 5형식 중에 4형식 수요동사라는 말씀을 그게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요라는 거는 주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다라는 거를 이게 어떤 사형식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뒤에 보여주다, 이렇게 주다라는 거를 우리가 뒤에 붙여주면 해석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나의 걸작품을 to the grown-ups. 어른들에게. 물론 여기서 이 문장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는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 3형식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는 4형식에서 변형된 3형식인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라.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뒤로 나가면서 to라는 전치사가 붙는다. 이런 얘기들이 막 머릿속에 붕붕붕붕 거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4형식으로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I showed the grown-ups my masterpiece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보여주었어. 어른들에게 나의 걸작품을 이렇게 되었을 건데 이걸 그냥 문장을 바꾼 거예요. I showed my masterpiece. 나는 보여주었어. 나의 걸작품을 이렇게 3형식으로. 근데 to라는 전치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to the grown-ups. 어른들에게 이렇게 된 건데 왜 이게 3형식이냐면 앞으로 하여튼 간에 계속 쌓일 거예요. 이런 지식,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들은 쌓이면 됩니다.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내 실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긴가민가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to the grown-ups는 문장의 그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치사 구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는 건 뭐냐면 전치사가 포함된 구는 뭐냐면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구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단어가 두세 개 모인 것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면 구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없이 그냥 단어가 2개, 3개 그 이상이지만 여하튼 2개 이상이 모인 거구나. 그러나 주어 동사의 개념은 없어. 그냥 모인 거야 단어들이. 근데 왜 전치사 구냐?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전치사 구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난 관계되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문장은 아니에요. 절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센텐스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절이래. 문장이 아니고. 그거는 왜냐하면 문장은 딱 마침표든 느낌표든 퀘스천 마크든 느낌표 이런 것들로 딱 그 하나의 자체로 문장이 완결된 걸 우리가 센텐스, 문장이라 그래요. 근데 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있긴 하지만 문장의 일부예요. 센텐스의 일부분이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아도 굉장히 우리가 그 문법책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아, 구구나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할 또 전치사구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어들이 두세 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개 이상은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면 그냥 단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개 이상이 모일 때 그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구라고 두세 개 모인 그 단어의 조합이 구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건 뭐냐면 센턴스, 문장과 다르게 절은 주어 동사가 있지만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완결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비로소 문장, 센턴스, 문이라고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게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끝난 걸 우리가 뭐냐면 센턴스, 문장,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구, 절, 문장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확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여기서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뒤에 있는 거, 컴마 뒤에 있는 거 빼고 요거는 문장이 아닌 거죠. 절인 거예요. 왜 컴마가 있기 때문에 완결된 문장은 아니니까 요것도 그냥 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절이에요. 왜? I showed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컴마가 있기 때문에 완결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하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간에 요것만 우리가 따로 똑 떼어넣어서 봤을 때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대로 갈게요. I showed 나는 보여주었어. my masterpiece 나의 걸작품 그림을 to the grown-ups to 뭐뭐에게 어른들에게 요게 고스란히 요거는 삼형식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to the grown-ups 전치사가 포함된 이 구는 문장의 형식에 포함되지 않아요. 문장의 형식도 제가 좀 뒤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I showed my masterpiece 이게 핵심이에요. 삼형식 문장이에요. 왜? 삼형식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삼형식이라 그래요. 문장의 오형식 중에서. 그래서 나는 보여주었어. 나의 걸작품을.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근데 to the grown-ups 뭐뭐에게 그러나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 삼형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to the grown-ups는 문장의 형식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냥 전치사 구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나는 보여주었어. 나의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콤마 and 그리고 asked. I showed, I ask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and가 나와서 I라는 게 굳이 쓰지 않아도 여기에 I,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기본이에요. 생략이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I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and I asked th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asked 나는 물어봤어. them 그들에게 이것도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외도 이하는 뭐예요? 얘는 또 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사 역할을 해서 부사절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차츰차츰 앞으로 배워나갈게요. 여하간 이 지금 I showed부터 frightened them까지는 삼형식이 2개가 이어진 그리고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등이 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용어 때문에 우리가 지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으로만 돌아갈게요. I showed. 나는 보여주었어. My masterpiece. 나의 걸작품을. To the grown-ups. 어른들에게. And. 그리고 asked. 아이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나는 물어봤어. them. 그들에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whether 이하를 살펴볼게요. whether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whether가 거의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다시 whether 이하를 먼저 볼게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뭐가? The drawing frightened them. frighten이라는 거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drawing 그 그림이 frightened 놀라게 했다. them 그들을. 여기서 them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명사라는 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얘가 만약에 단수다 또는 복수다 또는 his 그러면 남자가 되겠죠. her면 여자가 되고 뭐 him이면 뭐 남자고 her면 또 여자가 되고 my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유격이나 또는 그 목적격 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주격 대명사나 이런 것들 제가 또 못 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하간 넘어갑시다. 일단은 them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 그 grown ups라는 게 복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대명사는 반드시 얘가 뭐 주격이 됐든 목적격이 됐든 소유격이 됐든 그 앞에 있는 명사들 중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the grown ups가 them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whether the drawing frightened them 라고 이야기했을 때 the drawing 그 그림이 them 그들 그러니까 frightened 놀라게 하는지 them 어른들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그림이 그들을 놀라게 하는지 어떤지를 그들에게 물어봤어. 이 문장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얘를 우리말로 이제 좀 그래 좀 나름대로 매끄럽게 한번 보자라고 본다면 나는 보여줬어.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그리고 물어봤어 그들에게. 그 그림이 그들을 놀라게 하는지 어떤지를 물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ther 이하가 여기서는 목적격 형태로 목적어 형태로 쓰인 그 절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또 절이라고 얘기했냐? 또 drawing 주어 있고 frightened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whether로 이끄는 어떤 그런 절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완결된 하나의 센텐스, 하나의 완결된 문장은 아니고 속해 있는 어딘가에 어느 한 문장에 속해 있는 그런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절과 문장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I가 생략됐긴 했지만 I asked them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the drawing frightened them 사실은 세 개의 절이 요 한 문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각기가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 and I asked them whether 이하가 또 이제 그 여기서는 I asked them에 속해 있는 절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제가 아직 이 유튜브 밑에다가 제 카페 주소를 적는 거를 제가 아직 못 배웠는데 곧 친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 카페 주소를 남길게요. 그러면 거기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에 대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문법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설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카페를 이용해서 저랑 그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But 그러나 they answered 그들은 대답했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콜론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 이어지는 그 설명들이죠.
frighten? 놀라게 했다고? 놀랐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y? 왜? Should anyone be frightened by your hat?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아마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왜 모자 때문에 우리가 놀라? 누가 모자 때문에 놀라?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이렇게 대충 내용 그 단어들만 조합해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건지 아마 의미들은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문법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Why should anyone be frightened by your hat? 이거는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뭐냐면 be 플러스 pp, by 플러스 행위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플러스 pp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태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해석만 하고 넘어갈 거지만 수동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계속 차분히 공부를 해 나갑시다요. 일단 why, 왜, should, 뭐뭐 해야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문이니까 why should anyone, 왜 뭐뭐 해야만 하지? 누군가가 anyone이니까 be frightened, 수동태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능동태는 뭐뭐 하다가 수동태잖아요. 근데 수동태는 뭐냐면 뭐뭐 하여지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수동태가 없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이 그 영어에 의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침식이 많이 돼서 수동태 문장들이 사실은 왕왕 보여요. 그 소설이나 뭐 어떤 뭐 SNS나 여러 그 글들이 쓰여진 거로 봤을 때 많이 그 수동태 문장들이 보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 문장에는 수동태 문장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일단 영어에서는 수동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도 바로 뭐냐. 근데 수동태를 우리가 해석할 때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로 큰 틀은 뭐뭐 하여지다예요. 뭐뭐 하다가 능동태라면 뭐뭐 하여지다가 수동태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frighten? 뭐 이렇게 우리가 놀랐다고 이렇게 내가 뭐냐면 능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놀라는 거니까. 하지만 be 플러스 pp, be frightened 어디 갔지? be frightened by your hat, be 플러스 pp by 행위자라고 우리가 그 외웠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why, 왜, should, 뭐뭐 해야만 하지? anyone, 누군가가 be frightened, 놀라져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누군가가 놀라져야 하는 거지? by your hat, 모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확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should, 뭐뭐 해야만 하지? anyone, 누군가가 be frightened, 놀라져야만 하는 거지? by your hat, 모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왜 모자 때문에 놀라는 거지? 왜 모자로 인해서 놀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뭐 이해가 되겠죠.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of a hat. 여기서 of도 소유격인 거죠. 뭐뭐의, 모자의 그림 이렇게 되니까. My drawing, 나의 그림은 was not, 아니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에서 우리가 3형식이니 4형식이니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of a hat. 이 문장은 2형식 문장이에요.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두세요. 그냥 그런 거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노출을 시킬게요. 여하간 그거 몰라도 우리가 해석은 가능해요. My drawing was not,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그림은 아니다. A picture of a hat, 모자의 그림이 아니다. It was a picture, 그것은 그림이다. Of, 여기도 of가 뭐뭐의예요. of a boa constrictor, 보아뱀의 그림이다. 이게 다 이 형식이에요. 뭐뭐는 뭐뭐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형식의 그 문장 구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 그 was, 이렇게 그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어라 그래요. 보충해주는 말. 근데 그것도 여하튼 지나가고,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그것은 그림이야. 어떤 그림이야? 어떤 그림? 어떤 보아뱀의 그림이야. 근데 이제부터 또 중요한 설명이 나와요. Digesting an elephant.
digesting. digest가 동사잖아요. 근데 ing가 붙어서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골치 아픈 현재 분사죠. 근데 사실은 현재 분사가 말이 우리말로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까 왜 수동태 할 때는 be 플러스 pp 할 때 그 pp가 과거 분사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분사니 현재 분사니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사실 문장의 쓰임, 실제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 아마 이렇게 이 영어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냥 어느새 그 문법들이 이렇게 녹아들어요.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저절로. 그게 언어인 거죠, 사실. 그렇게 언어가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배워서 그렇지만 남의 나라 언어는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를 쉽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구나. 근데 어려운 걸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잘 배워나가 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접근이 난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어렵지만 그런 난관들을 조금 더 제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하간 다시 이제 돌아가면 digesting an elephant. 그러니까 digesting에서 ing를 살짝 빼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a picture of boa constrictor도 그냥 다 빼보세요. 딱 그냥 뭐만 지금 포커스를 주냐면 digest an elephant만 포커스를 딱 둬보세요. 내 눈을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키면 digest 소화시키다 그런 뜻이죠. an elephant 어떤 코끼리 한 마리인 거예요. 그 통째를 어제 부정관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digest an elephant 그러니까 소화시키다 코끼리 한 마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 통째로 어떤 코끼리를. 근데 ing가 있으니까 이제 이 앞에 문장과 연결시켜줘 보면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digesting an elephant. 이 문장을 이제 전체 한번 볼게요.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그것은 보아뱀의 그림이야. digesting. ing는 이 ing가 붙은 건 뭐라 그랬냐면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현재 분사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 ing가 나왔을 때는 동명사 ing 빼고 어떤 문장 속에서 ing가 나왔을 때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매끄럽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보아뱀의 그림이었어. digesting, 소화하고 있는 an elephant, 코끼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 elephant니까 어떤 코끼리인지는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 한 마리 전체 지난번에 그러니까 whole prey라고 그랬잖아요. prey of whole. 그래서 그 한 마리 통째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of a hat.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야. 그건 보아뱀의 그림이야. 근데 보아뱀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소화하고 있는 거야. An elephant. 코끼리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제스팅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핵심 문장은 이것도 이제 그 이형식 문장인데 다이제스팅은 그냥 가로로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문장의 형식에 우리가 기본문 오형식에 들어가진 않아요. 원래 핵심 문장은 뭐냐면 그 앞에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이 of a hat도 가로 쳐놔야 돼요. 실제 문장 핵심은 뭐냐면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 picture가 보어거든요. 왜냐하면 my drawing, 나의 그림은 이다. 그랬을 때 뭔데? 나의 그림이 뭔데?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뒤에 picture라는 이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문장을 완결시켜 주는 거예요. 보충하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나는 뭐뭐야. 뭐? 그 뭐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가 바로 뭐냐면 보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 플러스 C. 컴플리먼트. 그게 보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My drawing was not a picture of a hat. 나의 그림은 아니다. 그림이 모자의 그림이 아니다. It was picture. 그것은 그림이다. 뭐뭐의 보아뱀의 그림이다. 요것도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제스팅은 보아 컨스트릭터를 꾸며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에는 들어가지 않는. 꾸며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지 핵심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이제스팅 on elephant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핵심 문장을 다시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요까지예요. 그것은 보아뱀의 그림이다. 여기까지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어떤 보아뱀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를 소화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고 있는 아까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 뭐뭐하고 있는이 바로 뭐냐면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인이다. 나는 똑똑한 스마트한 여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뭐한 이게 바로 형용사잖아. 맞아요. 바로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고 있는 그럴 때 그 는이 바로 형용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아뱀의 그림이야. 코끼리를 소화하고 있는 그림. 소화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gesting.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 자, 그 다음에 but since the grown-up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it. 여기도 뭐냐면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이에요. The grown-ups were not able to 이거 자체가 그냥 절일 뿐이에요. 문장은 아니에요. I made another drawing. 여기도 I made another drawing만 가지고는 절이지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절이 두 개가 모여있는 하나의 문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 바로 위에 봐보면 but they answered. 요거는 좀 뒤에 콜론이 나와 있어서 그런가? 여튼 문장이 길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는 거는 길고 문장의 길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 피어리어드 그거가 끊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느낌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장을 구상하는 그 펑츄에이션 뭐라 그러죠? 그 점 있잖아요. 그 느낌표라든가 마침표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뭐냐면 문장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길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문장 결국 이거는 한 문장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인 거예요. But since the grown-up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it, I made another drawing. 여기까지 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물론 여기도 이제 콜론으로 이어져 있는 거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연결되지만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But since 잘 들어보세요. 내가 since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But since the grown-up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it. 그러나 어른들은 were not able to 할 수 없어.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since를 제가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한 까닭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were not able to understand it 할 때 그 it는 바로 뭐냐면 그 위에 문장 중에서 사실은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겠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뭐라면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digesting an elephant가 되는 거죠. 이 it가. 뭐냐면 코끼리를 소화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 이게 바로 뭐냐면 it예요. 왜? 핵심은 결국 뭐냐면 picture니까. 나머지 of a boa constrictor digesting an elephant 이건 다 뭐냐면 picture를 꾸며주는 다 형용사적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digesting an elephant는 다 뭐냐면 주 문장은 it was a picture가 핵심 문장이에요. 나머지 of부터 elephant까지는 다 가르쳐줘도 돼요. 그것은 어떤 그림이야. 또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야. 이게 지금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면 왜 it가 되는지 이해되죠? understand it 할 때 왜 그 단수형 it가 되는지 picture를 가리키기 때문에 뭐냐면 it가 된 거예요. 다시 since가 우리가 알고 대부분 아마 since는 뭐뭐 이래로 대부분 현재 분사랑 같이 쓰일 때 우리가 뭐뭐 이래로
라고 해석하는 걸 많이는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since가 because의 의미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신 까닭에 라고 쓰이는 것은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근데 앞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 소설을 읽을 때 의외로 because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많이 쓰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grown-ups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을 어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까닭에 I made 나는 만들었어. another drawing 또 다른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렸어. 또 다른 그림을 이해되시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어른들이 그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어. 이게 바로 이제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자, 그러면 또 이제 부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콜론이 나오는 걸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 설명하는 거예요. I drew. 나는 그렸어. The inside. 내부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설명식 문장이에요. I drew. 나는 그렸어. 뭐를? inside. the inside. 내부를. 여기서 D라는 거는 앞에 I, inside의 I가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D를 읽은 거예요. I drew the inside. 나머지 of the boa constrictor 여기까지 또 가로로 쳐놓으세요. 왜? 핵심은 이거거든. I drew the inside. 나는 그렸어. 내부를. 그 내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부냐면 of the boa constrictor. 보아뱀의 내부를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어디를 내가 가로를 쳐서 핵심 문장을 뽑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장 속에서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자 보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은 문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뒤이어서 so that 이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서는 뭐냐면 그래서 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요. so that 자체가 그 뒤에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그 접속사인데 그냥 우리가 so that이 나오면 그래서 해석하거나 또는 그 뒤에서부터 번역을 해주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때 알아두세요. 그래서 the grown-ups 어른들은 could see 볼 수 있었어. it 여기서도 뭐냐면 그 보아뱀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the inside of the boa constrictor가 되겠죠. 이제 단수 형태니까 it 그것을 볼 수 있었어. clearly 명확하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I drew the inside of the boa constrictor. 나는 그렸어. 보아뱀의 내부를 so that 그래서 the grown-ups 어른들은 could see it clearly 볼 수 있었어. 그 보아뱀의 내부를 명확하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always 그들은 이제 어른들 grown-ups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always 항상 need 필요로 해. 여기서 또 왜 그 현재형을 썼냐면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필요로 한다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일반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need라는 그 현재 형태를 쓴 거예요. 그 위에는 뭐냐면 I drew, was, were 이렇게 다 썼잖아요. made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they always need라고 쓴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always 항상 need 필요로 해. 근데 뭘 필요로 해? I need you. I need my book. 이렇게 뒤에 뭐냐면 간단하게 너가 필요하다든가 내 책이 그러니까 책이 필요하다든가 I need rice, 쌀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명사가 오면 그냥 바로 오면 돼요. 하지만 need 다음에 동사 형태로 된 목적어. 그러니까 need니까 뭐뭇을 필요로 하다 의미가 자체가 need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필요해. 그럴 때 반드시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뭐가 필요한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유라든가 힘이라든가 그렇게 어떤 그 사람이 아니고 또는 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건이 아니고 뭔가 동사로 된 형태로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여기서 또 문법이 또 나오는 거죠. to 부정사. 요 설명도 나중에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오늘은 요까지만 해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것만 할게요. 자, 그러면 they always need to have. 나머지 또 다 가로 쳐놓으세요. things explained까지 가로를 그냥 쳐놓으세요. 왜? 핵심은 they always need to have까지가 핵심이니까. 왜? 그들은 항상 필요로 해. to have, 갖는 것을, 아까 목적, need는 뭐뭇을 필요하다니까 그 뭐뭇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 to have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have가 같다니까 to have, 갖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They always need to have. 그들은 항상 필요로 해, 갖는 것을. 근데 또,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need에 해당하는 to have는 to have 밑에 쫙 to have things explained 이 전체가 need에 그 걸려 있는 그 목적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need to에서 그 to를 딱 빼고 have만 딱 보세요. 자, 이제 포커스가 우리가 위에서 digesting an elephant의 그 포커스를 둔 것처럼 이번에는 뭐냐면 그 to 부정사 have에서 그 to를 빼면 have만은 뭐예요? 동사잖아요. 그럼 have things explained까지만 보세요. 그 앞에 they need always to까지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두고 have things explained까지만 보세요. 그럼 have는 가지고 있다잖아요. 의미가. 앞에 주어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have만 보면 가지고 있다. thing이라는 건 어떤 것. 우리가 주로 해석할 때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뭐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have 가지고 있어. 복수니까 것들이죠. 가지고 있어. 것들을. 어떤 것들이야? explained. explain은 설명하다예요. 이게 바로 또 explained가 과거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ing가 동사에다가 ing 붙은 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거든요. 물론 동명사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동명사는 나중에 따로 열외로 보기로 하고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본 digesting an elephant에서처럼 digest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 뭐뭐하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럴 때 explained는 pp 형태. 우리가 과거 분사는 그러니까 pp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explained는 과거 분사예요. 여하간 근데 분사는 다 형용사 형태를 떼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식해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need to have things explained. 자, 가지고 있다. thing이 explained. 그러니까 아까 thing이 과거 분사는 우리가 수동태로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뭐뭐 하여지다. 그러면 그거를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뭐뭐 하여진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어려울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가봅시다. 제가 요거는 분명히 반드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문장만 그냥 해결을 하고 넘어갈게요. They always need to have things explained. 그들은 항상 필요로 해. To have, 갖는 것을. 근데 뭘 가져? Things explained. 어떤 것인지 몰라. 그 thing. 어떤 것이 물건이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어떤 뭐가 이렇게 어떤 서로 사이에 뭐가 이렇게 거론되었던 어떤 그 things, 물건이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그 things들이 explained, 설명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thing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해. 왜 이게 내가 그 have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았냐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시간에 벌써 너무 많은 문법적인 것들이 나와서 많이 힘들어지려나요? 자, 오늘 그 현재 분사 이야기했고 기본문 의용식 얘기했고 과거 분사 얘기했고 사역동사 얘기했고 수동태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문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보기에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셨을 거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문법적인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간다면 정말로 정확하게 이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대충 두루뭉실하게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떤 처음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 근데 혼자 읽을 때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이때까지. 그렇지만 저랑 지금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지금 짚어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만큼 해결해 나갔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도 우리가 쑥쑥쑥 슝슝 간단하게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꼴로 가보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y always need to have things explained. 그들은 항상 필요로 해. To have things explained. 사역동사라 그랬으니까 뭔가 시키는 거죠. 뭘 시키는 거냐면 things, 어떤 그 thing들이 explained, 설명지어지도록 시키는 것을.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해. 어른들은 항상 뭔가가 설명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좀 매끄럽게 해석한다면. 하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설명을 동원해서 한다면 그들은 항상 필요로 해. To have, 시키는 것. 뭘 시켜? thing들이 explained, 설명되어지도록 시키는 것을 필요로 해. 이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역동사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들은 항상 필요로 해. 시키는 것을, 어떤 것들이 설명되어지도록 이렇게 표현해도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영어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뭐냐면, they always, 그들은 need to have, 그들은 필요로 하는구나. 뭐 시키네. 뭐가? things explained. 것들이 설명되어지도록. my drawing, number 2. 내 그림 두 번째는 look to this. 이것과 같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고스란히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우리나라 말로 매끄럽게 번역하지 않지만 여하튼 이 영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영어 소설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 또 그 다음에 빨리 잘 읽힙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이 필요했죠. 제가 이만큼 이렇게 슝슝 하고 읽어 나가기까지에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 페이지지만 굉장히 설명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기본문 의식에 대해서도 잠깐이지만 언급을 했고, 현재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수동태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요 맨 밑에 things explained처럼 과거 분사가 어떤 이렇게 사실은 이것들이 다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뭐냐면 어떤 것들이 설명되어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하는 또는 뭐뭐하여진, 현재 분사는 뭐뭐하고 있는, 과거 분사는 뭐뭐하여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장들을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